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제 눈으로 100번 확인한 사실이니까요. 김성민 씨라고 하셨죠? 그래서요. 지금 나보고 이 더러운 사진을 보며 같이 울어달라는 건가요? 강수연 씨, 당신 남편 박동수하고 내 와이프 박지민하고 지금 이 시간에 양평의 한 펜션에 같이 있습니다. 두 연놈이 지금 또다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원하신다면 당장 그 주소하고 방번호 넘겨드릴게요. 내 와이프가 회사의 동료 남자와 단둘이 여행을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의 주인공 김성민 씨, 바로 두 남녀가 워크숍을 핑계로 여행을 간 바로 그날, 다름 아닌 상간남의 와이프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과연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씨, 질문을 하나 하죠.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그 펜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연놈들 뺨이라도 때리면 그 뒤엔 뭐가 남죠? 이자로 몇 푼? 아니면 온 사방에 소문나서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 그 인간들 잠시 시끄럽다가 또 자기들끼리 좋다고 살아가겠죠 뭐. 법은 생각보다 무르고 상간자, 위자료 소송 따위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아무런 타격도 줄 수 없으니까요. 정답이네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내기엔 제가 그동안 박동수라는 인간 뒷바라지 하면서 보낸 청춘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럼 수연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남편 박동수 앞으로 경기도 일대에 15억짜리 땅과 건물이 상속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이면 최종 명의 이전이 끝나죠. 그럼 수연 씨는 그 상속 자산을 노리시는 겁니까? 노리는 게 아니라 원래 제 몫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 유산 단 한 푼도 박동수 손에 안 들어갑니다. 제가 세금 절세라는 핑계로 이미 박동수의 인감과 이임장을 다 받아두었거든요. 다음 주면 전부 제 법인 명의로 이전 등기가 접수될 거예요. 역시 대단하시군요. 금융사 엘리트답습니다. 그러니까 김성민 씨, 일단 참으세요. 지금 저 둘이 양평에서 미쳐 날뛰게 그냥 놔두란 말이에요. 그 두 연놈이 완벽하게 우리를 속였다고 자만해서 가장 깊은 곳까지 방심할 때까지, 그때까지 말이죠. 가장 안심했을 때 가장 잔인하게 밟아버린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우리가 설계한 지옥문이 열리는 날 그 둘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자, 우리 동업자로서 악수나 할까요? 마흔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절반쯤 온 나이입니다. 흔히들 부록이라 부르며 미혹되지 않는 나이라고 하지만 김성민에게 마흔은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나이였습니다. 김성민과 아내 박지민은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조금 서먹하긴 했어도 서로를 존중하며 평탄하게 살아왔다고 믿었죠. 박지민은 중견 IT 기업의 마케팅팀에서 일했고 늘 바빴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워크숍이나 세미나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었죠. 그런 지민이가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이라 조용히 김성민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민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침대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바로 박동수 대리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업무 연락치고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생각하며 무심코 화면을 바라본 그 순간 미리 보기로 뜬 메시지가 김성민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아까 차 안에서 한 약속 잊지 마. 이번 주말 양평 펜션 가는 거 당신 남편한테는 회사 출장이라고 확실히 말해둔 거지? 보고 싶어 죽겠다. 머리 위로 얼음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저는 욕실에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지민이의 폰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비번은 지민이 어머님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던 사진들과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1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지민이와 같은 팀의 박동수 대리, 38살의 유부남이었습니다. 지민이는 그놈을 자기라 부르며 교태를 부리고 있었고 그놈은 지민이에게 김성민의 흉을 보며 자신들의 사랑이 운명이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김성민이 가장 화가 났던 건 그들이 김성민을 호구라 부르며 비웃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인간은 또 야근인 줄 알아. 진짜 바보 같다니까? 눈치가 전혀 없어. 지민이가 박동수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며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벌어온 돈으로 와이프는 상간남과 호텔을 예약하고 명품 선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성민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얼음 송곳 같은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멍청하게 소리를 지르며 폰을 집어던지고 뺨을 때리는 식의 유치한 복수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걸고 이혼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이 갈기갈기 찢어진 자존심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김성민을 호구로 보았다면 호구에게 제대로 질밥히는 게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김성민은 그날 밤 지민이의 폰에서 모든 대화 내용과 사진, 동영상을 김성민의 드라이브로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가 욕실에서 나오기 전 폰을 원래 자리에 조용히 두었습니다. 여보, 물온도 왜 이렇게 미지근하지? 보일러 좀 봐줄래? 욕실에서 나온 지민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성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가식적인 미소를 보며 성민 역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의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내일 기사 불러서 점검해 둘게. 피곤할 텐데 얼른 자. 김성민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들의 무덤을 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성민은 얼마 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동수 38, 지민이와 같은 회사 같은 부서 대리입니다. 그리고 그놈 역시 유부남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강수연 37, 인터넷을 뒤지고 알아낸 강수연은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한투 금융사의 자산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는 업계에서도 아주 똑부러지기로 소문난 엘리트 여자였죠. 보통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면 상대 상간녀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거나 울부짖는 경우도 많지만 김성민은 강수연이라는 여자가 프로필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와 도구가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 부류일 것이라고 이성적이고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차가운 머리를 가진 여자랄 거라고 생각했죠. 김성민은 지민이와 박동수가
양평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한 토요일 아침을 D-Day로 잡았습니다. 지민이는 그날 아침 일찍 오빠, 나 이번 주말 마케팅 세미나 때문에 양평 연수원으로 1박 2일 출장 가야 해.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라며 가방을 싸들고 나갔습니다. 김성민은 지민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조심히 다녀와라고 배웅했습니다. 지민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베란다로 지켜본 뒤 김성민 역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김성민이 향한 곳은 양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강수연의 집 앞 서울 마포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미리 강수연의 회사 메일과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두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동수 대리에 관한 일로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댁 앞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피하시지 않은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성민은 첫 통화를 했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진으로 보았던 바로 그 강수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기에 눌린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성민의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차분하게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남편 일로 하실 말씀이란 게 뭐죠? 강수연이 물었습니다. 김성민은 아무 말 없이 태블릿 PC를 켜서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박동수와 김성민의 아내 박지민이 다정하게 안고 찍은 사진들, 그리고 입에 담기도 더러운 대화 캡처본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위치 추적 앱 화면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지금 막 양평의 한 독채 펜션에 도착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강수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금융사 엘리트답게 포커스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남편의 추악한 배신 앞에서 그녀 역시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것을 김성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성민은 그녀가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크게 한 호흡을 들이쉬더니 눈을 감고 약 10초간 생각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슬픔이 아니라 서늘한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김성민의 예상을 완전히 깨부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김성민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 펜션으로 들이닥쳐서 뺨 때리고 소리 지르면 뭐가 남죠? 그녀의 이성적인 태도에 속으로 감탄하며 김성민이 대답했습니다. 그저 푼돈 같은 위자료 몇 자락 받고 이혼 도장 찍는 것 뿐이겠죠. 그 인간들은 잠시 시끄럽다가 또 자기들끼리 좋다고 살 테고요. 강수연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소름 돋도록 아름답고 차가웠다. 맞아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내기엔 내 청춘이 억울하죠. 마침 아주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요즘 머리 아픈 일이 있었는데 김성민 씨 덕분에 아주 명확한 답이 나왔네요. 명확한 답이라뇨? 김성민의 무릎에 강수연은 가방에서 서류봉투 하나를 꺼내며 김성민에게 바짝 다가갔다. 우리 시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남편 박동수 앞으로 상속될 경기도 일대에 땅이랑 건물이 있습니다. 가치로 치면 대략 15억 정도 돼요. 다음 달에 최종 명의 이전 절차가 완료됩니다. 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 돈 단 한 푼도 박동수에게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의 계약은 치밀했다. 그 15억 자산 제가 전부 제 명의나 저희 아이 명의로 돌려놓기 전까진 절대 이혼 안 해줄 겁니다. 박동수가 바람피운 사실을 시어머니와 문중 어르신들이 알게 되면 그 보수적인 집안에서 박동수는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모든 권한을 저한테 위임하라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 판을 바꿔서 짤 겁니다. 김성민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금융사 과장다운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복수라 생각했습니다. 강수연이 김성민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민 씨, 일단 참으세요. 지금 저 펜션 덮치지 마세요. 저 두 연놈이 아주 깊이 안심하고 자기들이 완벽하게 나를 속이고 있다고 믿고 미쳐서 날뛸 때까지 우리 같이 지켜보면서 기회를 기다리죠. 확실하게 밟아버리기 위해서 말이죠. 피해자로 만나 분노를 공유하던 우리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이성적인 복수 파트너가 되었다. 그날 이후 김성민과 강수연의 비밀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 박지민은 뻔뻔하게도 김성민에게 양평에서 사온 기념품이라며 유명 빵집에 빵을 건넸습니다. 오빠, 쌤이랑 너무 힘들었어. 주말에 같이 못 있어줘서 정말 미안해. 김성민은 지민이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고생 많았어, 지민아. 우리 다음 달에 결혼 5주년인데 리프레시 여행이라도 갈까? 내가 코스 다 짜둘 테니까 너는 몸만 와. 지민이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너무나 믿고 있다는 안도감에 그녀의 경계심은 완전히 무장해제되었습니다. 그 시각 강수연 역시 집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동수에게 시아버지의 유산 상속 명의 문제를 은근히 흘렸습니다. 자기야, 아버님 남겨주신 경기도 땅 말이야. 요즘 세금 규제가 심해서 당신 명의로 바로 받으면 세금 폭탄 맞아. 내 직업 알잖아. 내가 세무사랑 상의해봤는데 일단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지분을 내 이름이랑 당신 이름으로 반반 나누거나 세금 혜택을 위해 당분간 내 명의로 해두는 게 훨씬 유리해. 어차피 우리 부부인데 누구 명의로 하면 뭐 어때? 박동수는 평소 아내의 똑똑한 재테크 능력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감히 아내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세금을 줄여준다는 아내의 제안에 감동하며 전적으로 모든 명의 이전 서류를 강수연에게 위임했습니다. 강수연은 실시간으로 김성민에게 상황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김성민 씨, 박동수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확보했습니다. 상속재산 전부 제 단독 명의 및 처가 법인으로 이전 등기 접수했습니다. 이제 2주일 뒤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제 재산이 됩니다. 라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수연씨. 그럼 저도 이쪽에서 준비를 시작하죠. 김성민은 박지민과 박동수가 다니는 회사의 내부 사정을 뒷조사했다. 그들이 다니는 회사는 도덕적 해이나 사내 불륜에 대해 극도로 엄격한 징계 규정을 가진 아주 보수적인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였다. 특히
두 사람이 속한 마케팅 본부의 본부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불륜의 혐의만 있어도 바로 대기 발령을 내릴 정도로 결벽증이 있는 인물이었다. 김성민은 지민이와 박동수가 회사 탕비실, 지하 주차장, 심지어 점심시간을 이용해 근처 비즈니스 호텔을 드나들었던 시간과 날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증거 자료는 차고 넘쳤다.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호텔 로비 CCTV 화면을 완벽한 파일로 제작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박동수 앞으로 상속될 예정이었던 10억 상당의 자산이 완전히 강수연의 명의로 이전 완료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박동수의 회사에서 대규모 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전 직원은 물론 본사 임원들까지 화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박동수는 이번 발표 회의의 메인 프리젠터였고 김성민의 와이프 박지민은 발표 자료 조사를 도운 핵심 어시스턴트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내에서 일 잘하는 콤비로 촉망받고 있었죠. 오전 10시 발표회가 시작되기 직전 김성민은 강수연과 마지막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수연씨 준비되셨습니까? 강수연이 답했습니다. 네, 성민씨. 전 방금 박동수에게 이혼 소송 소장 송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놈 주고래은행 계좌 및 카드 가압류 신청도 승인 났어요. 이제 던지세요. 나는 심호흡을 한 뒤 미리 준비해둔 PDF 파일과 동영상 링크를 박동수와 박지민의 회사 전 직원 그룹 메일, 그리고 본사 윤리경영팀, 그리고 본부장의 이메일로 동시 발송했다. 메일의 제목은 지극히 평범하고 업무적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 제목은 마케팅 본부 4분기 실적 보고 및 사내 윤리 규정 준수 보고서였다. 하지만 그 메일을 열어본 모든 직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그 안에는 박동수 대리와 박지민 대리가 회사 근무 시간 도중 외근을 핑계로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과 회사 주차장 차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블랙박스 오디오 파일, 그리고 남편 새끼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낄낄대는 대화 캡처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김성민은 박동수가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김성민의 아내 박지민에게 명품백을 선물하고 맛집을 다닌 영수증 내역까지 꼼꼼하게 첨부했다. 단순한 사생활 스캔들이 아니라 회사 공금 횡령이라는 사법적 리스크까지 얹어버린 것이다. 메일이 발송되고 정확히 15분 뒤 실적 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회의실은 발칵 뒤집혔다. 나중에 건너들은 이야기로는 스크린에 발표 자료를 띄우던 중 메일 알람이 전체 화면으로 팝업되었고 담당 직원이 무심코 클릭했다가 그 추잡한 사진들이 대형 스크린에 그대로 송출되었다고 한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고 본부장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박동수 대리! 박지민 대리! 당장 본부장실로 따라와. 지민이에게서 미친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따르릉 따르릉. 송전탑이 터질 것처럼 울려대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김성민은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셨다. 한참을 울리게 놔두다가 김성민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지민아,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업무 중인데. 수학이 넘어 지민이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녀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자기야, 혹시 회사로 무슨 메일 보냈어?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나는 조용히 웃었다. 지민아, 네가 박동수랑
양평 펜션에서 침대 위에서 뒹굴 때 나는 네가 호구라고 비웃던 그 침대 시트를 세탁하고 있었어. 네가 보낸 메일 잘 봤다. 내가 그렇게 눈치가 없는 바보 같았니? 그 말에 지민이가 울부짖었다. 자기야, 아니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나 봐.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살려줘. 나 회사에서 잘리면 끝장이야 제발. 지민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짐 싸서 우리 집으로 와. 아니, 이제 우리 집이 아니지. 내 집이니까 네 짐만 싸서 차가로 가라. 장인 장모님께는 내가 친히 아주 두꺼운 앨범을 택배로 보내드렸으니까 가서 같이 감상하면 될 거야. 김성민은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가슴속에서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 극상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다. 그들의 추락은 날개 없이 빨랐고 처참했다. 먼저 박동수 그놈은 회사에서 법인카드 유용 및 사내 불륜으로 인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즉각 대기 발령 조치되었고 일주일 뒤 징계 해고되었다. 이 업계는 좁았다. 법카 유형과 상간 스캔들로 해고당한 마케팅 대리를 받아줄 회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놈에게 진짜 지옥은 집이었다.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퇴근해 집으로 달려간 박동수를 기다리고 있던 건 텅 빈 집과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소장 그리고 통장 압류 통지서였다. 그놈은 강수연에게 울며 매달렸다. 수연아,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아버님 유산 상속받은 거 있잖아. 그거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 평생 발 씻겨주고 살게. 그러나 강수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유산? 무슨 유산? 경기도 땅이랑 그 건물? 이미 다 내 명의 법인으로 이전 끝났어. 서류에 당신이 직접 인감 찍고 위임장 준 거 기억 안 나? 당신 이제 한 푼도 못 받아. 그거 내 통장, 주식계좌, 카드 전부 내가 다 가압류 신청해놨어. 당신 이제 신불자나 다름없어. 박동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날뛰었지만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뒤집을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불륜이라는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었기에 소송을 해봤자 그에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박동수는 한순간에 대기업 대리라는 번듯한 직장과 15억 상당의 상속 재산 그리고 가정을 모두 잃고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당장 생활비가 없어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다. 김성민의 와이프였던 박지민 역시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그녀 역시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그리고 초과로 쫓겨가듯 돌려갔다. 내가 처가로 보낸 택배 상자 안에는 딸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첩이 들어있었다. 평소 교사 출신으로 자식 교육에 지독하리만큼 엄격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장인어른은 그 사진들을 보고 심장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한다. 지민이 어머니는 김성민에게 무릎을 꿇으며 한 번만 이혼하지 말고 거두어 달라고 빌었지만 김성민은 냉정하게 거절했다. 어머님, 지민이가 저를 호구 바보라고 부르며 비웃을 때 제 심장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지민이는 유책 배우자였기에 재산 분할에서 극도록 불리한 위치에 섰다. 결혼할 때
김성민이가 해온 아파트 명의는 온전히 김성민의 차지가 됐고, 지민이는 김성민이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을 물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적금과 예금을 탈탈 털었다고 했다.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부모님께서도 버림받은 박지민은 결국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고 한다. 그토록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좋아하며 김성민이 벌어온 돈으로 생색을 내던 그녀가 이제는 매달 몇십만 원의 월세를 걱정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6개월이 흘렀다. 김성민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완전히 새로 바꿨다. 지민이의 흔적이 묻은 가구와 벽지를 전부 뜯어냈고, 김성민이 좋아하는 차분한 그레이와 우드톤으로 집을 채웠다. 집안이 한결 넓고 쾌적해 보였다. 어느 주말 오후 따뜻한 햇살이 거실로 들이치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휴대폰이 부르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바로 강수연이었다. 성민씨, 잘 지내시죠? 이번에 상속받은 경기도 건물 리모델링 끝났어요. 덕분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임차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김성민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습니다, 수연씨. 마침 저도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축하할 일이 있었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김성민의 불륜의 피해자로 만나 가장 처참한 복수를 완성한 동지 강수연.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 배신을 당했을 때 감정에 치우쳐 울부짖었다면 김성민은 지금쯤 화병에 걸려 쓰러졌거나 푼돈 몇 장에 합의해주고 평생 억울해하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판을 짜고 적의 적과 손을 잡고 그들이 가장 안심했을 때 가장 아픈 곳을 찌른 복수는 김성민의 완벽한 승리와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김성민을 기만했던 그 두 연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현실의 바닥에서 고통받고 있겠지만 김성민이 알 바는 아니다. 김성민은 이제 김성민 인생의 후반전을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행복하게 채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말이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황금사연의 나레이션 강동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